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언론과는 다른 정확한 중국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전병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중국 테크 기업이자 BAT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요, 이게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공동 부유론을 네.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공동 부유론을 보면 이 테크 기업의 미래 어떻게 될 건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 공동 부유론은 아마 CC 채널에서 7번인가 8번인가 해서 시리즈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공동 부유론은 이것은 14차 5개년 계획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13차 5개년 계획, 12차 5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패, 부정부패 타파였어요. 근데 지금 14차 5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동부유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조금 더 가면 10년도 갈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공동부유론에 이게 장애가 되는 산업이 4가지가 있고,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가 되는 4가지 산업에 다 이 테크 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독점적인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도로 이것을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공동부유를 하려고 하면은 애를 많이 낳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를 많이 낳는데 이 저해가 되는 것,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교육비. 그래서 교육기업을 다 이제 아작을 낸 거고, 또 이 교육의 정상화 중에 하나가 애들이 밤새워서 게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손댄 거. 이게 마치 교육이나 게임도 이번에 그 전력 대란처럼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정부가 가이드라인 줬을 때 밑에서 세게 눌려버린 거죠. 그리고 부동산. 이거 왜 애를 낳으라고 그랬는데 안 낳냐 봤더니 첫 번째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래.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건 교육비를 먼저 손댄 거고, 부동산도 여기에 그래서 헝다 같은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부채를 많이 빌려서 증세를 하는데 이게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 이 4가지 산업은 공동부유론의 대표적인 적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부유론은 최하 5년, 길게는 30년 가는 이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빠졌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수행 모델이 어떻게 바뀌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의 최대 강점은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거기서 IP를 뽑고 그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이 빅데이터를 네가 소유하지 말고 국가기관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네가 마케팅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활용을 해서 그것에 진입자를 막거나 고객의 예를 들면은 이 구매 의욕을 이거를 다른 데로 유도하면 벌금을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하나 있냐 그러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텍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15%나 20%에 깎아줬어요. 근데 이번에 빅테크 기업을 제재를 하면서, 야,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 돈이 이렇게 많은 회사인데 세금을 깎아줘야 돼? 그래서 얘들한테 줬던 텍스의 이 우대 조치를 이거를 환원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15%가 아니라 25%로 올라가면 가만 앉아서 순이익률이 10%가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해요. 아직도 조금 이렇게 제재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이게 옆으로 기는 건 기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빅테크 기업은 제발 테크니컬로 보지 마라. 그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의 사정이나 내용이나 정책이나 이걸 잘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70% 빠졌는데 40% 빠졌는데 그러면 이건 반등하는 것 아니야. 근데 그것이 빠진 것의 이유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정부의 제재나 규제가 있는지. 그래서 중국은 세장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세가 있으면 세장 안에 있어야 세지. 이게 세장 밖으로 나가는 이건 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가 전 세계로 날아가면서 자기 집에 있던 데이터를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집의 비밀이 다 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의 리스크는 뭐냐면 제일 큰 리스크는 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를. 그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 아닌 다른 회사가 알리바바가 아닌 다른 회사. 핀두오두어가 확 커져가지고 마윈의 자리를 가더라도 중국 안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이것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빼고 거기다가 샤오홍수나 핀두오두어를 넣더라도 이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다른 회사로 이전될 뿐이지 국부가 유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처럼 알리바바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건 치명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익 모델의 변화가 있고 조세 정책의 변화가 이 회사의 EPS를 대폭 낮출 수가 있고 추가적인 이제 이 제재라는 것의 최대 리스크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정도 제재에서 끝나면은 관계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장 경제의 논리로 보면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한 놈을 죽이고 그 놈을 대체하는 놈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도 이 세 가지 리스크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현재 주가가 다 반영한 거냐? 제가 볼 때 아직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또 새로운 사실들을 또 알아가고 또 저는 지금 더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좋은 가을이 가기 전에 또 한번 모실 수 있기를 청해보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